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배옥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8월 22일 방송입니다. 자, 시장이 재미없죠. 시장이 뭐 반등을 시도한 것 같지만 뚜렷하게 반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투자 심리가 30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심리 1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50은 넘어가리라 봅니다만은 그것이 반등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수급도 틀어지고 그리고 주도주도 지금 이제 쭉쭉 뻗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발적인 등락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일본 놈들이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뭐 수산물 가공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금 관련주들 올라갔어요. 돈 정말 뻔뻔하죠. 자비도 없고 인정도 없고 돈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초전도 올라붙이고 그다음 그렇죠. 요즘에 또 뭡니까? 또 이상한 거 또 갖다 올려붙이고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잡주들이 막 움직일 때는 질이 나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한번 몸을 추스리고 난 이후에 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끝난 상황들을 보도록 하죠. 자, 지수는 6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시작한 거에 비해 보면은 상승폭은 뭐 많이 줄인 그런 상태가 되죠. 코스닥도 4.2포인트 올랐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막판에 한 400억 정도 순매도를 늘렸어요. 그래서 순매도가 됐고, 기관 투자들도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사고 기관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환율은 좀 다행스럽게 7원 10천 달러에서 1330원 50원 됐어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요즘에 유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하다 하니까 양빵으로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버스비 또 지하철 요금 다 올라가니까 이게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수급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 이렇게 되면 뭐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팔긴 파는데 많이 팔지 않는다. 그 정도 봐야 되는 거고, 투자 심리 30에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뭐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더 저기 수급이 좀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보면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은 운수장비와 유통을 산 반면에 많이 팔진 않았지만 전기전자, 기계, 철강, 화학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차트는 이게 뭐 120일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돼요.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걸 다 추스리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봉도 뭐 일단 센터라인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월봉들이 힘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리시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결정적으로 중국의 뭐 컨트리 가든이라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피치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차 전지들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LS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 코웨이, LS 일렉트릭, 네이버, 포스코 퓨처엠, SK 아이테크놀로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 다 이제 2차 전지들이 많이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밀리는 것은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하나오션은 결국은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힘을 받지 못하는 거죠. HMM, 한미약품, 오리온, 한미사이언스, SWIN 이런 것도 다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2차전지들이 앞에 있는 거죠. 신성, 델타테크 이런 건 이제 슈퍼컨덕터고, 필에너지, 마녀공장, 에코프로 HN, 뭐 대주전자재료, 포스코 DX 이런 것들은 다 2차전지와 관련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테마주들도 보면 저 슈퍼박테리아 수산물 가공품, 이게 난 너무 웃겨요. 웃겨요. 앞으로 이제 저기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수산물 가공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산시장 같은 데서는 일단 저기 그 방사능 검사를 해가지고 저기 그 반응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먹는 이제 어묵이라든지 젓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저기 오염된 저기 이 물건들을 갈아 넣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저기 그 수산물 가공품 가공을 하는 업체들 나중에 벼락을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생각을 좀 저기 그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합사료 6개 올라갔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채소도 안 되고 이런 데 참 큰일 났습니다. 고기만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그리고 정치 주변 자금 여전히 미수가 높아요. 신용도 높은 수준이고 신용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미수가 너무 높아요. 고객의 탁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 가수요를 가지고 버티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 원유 가격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도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환율이 올라가면 말짱 꽝입니다. 오늘 금리들은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해외 차트를 잘 안 봤었는데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는 시도를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발표되는 지표들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주택 관련 지표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주택 관련 지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뭐 뉴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이럴 때 뉴스가 별로 이제 쉽게 있겠습니까? 뭐 코스피 이거래일 상승시켰다. 끝. 강보합 차익 실현의 상승폭 축소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저기 열려야 되는데 지금 한미 간의 금리차가 2%란 말이에요. 2%. 채권 전문가들 92%가 8월에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외통수에 걸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가계부채가 GDP의 102%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저기 팽개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내년 4월 총선을 두고 있는데 금리 올려가지고 민심이 흉흉해지면 한국은행 총재가 압수수색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안 죽으니까 절대 올릴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거 저기 해봐야 저기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결정권자들이 저기 올릴 그런 저기 상황이 아닌데 그게 뭐가 그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맥신 관련주 사흘 만에 급락, 조정장의 테마주 주기도 짧다. 뭔가 저기 거리만 있으면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것도 전도성이 아주 높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대량 개발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근데 그 가능성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겁니다. 좀 답답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전도체주의에서 맥신으로 더 짧아진 테마주 주기 이건 잡주들을 가지고 막 장난치는 거죠. 어제 친구 하나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리딩방에서 문자를 받고 있는데 걔네들이 이야기한 종목들이 다 상한가 가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됐느냐 그놈들이 올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모든 시세를 다 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모든 시세를 다 먹을 필요는 없다. 잘못 먹으면 체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객의 특권이 빠지잖아요. 우리 아까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MMF라든지 단기채 ETF로 돈이 몰리는데 이건 아마 이제 MMF나 단기채 ETF로 돈이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좀 회피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중국발 저각제에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만기 1년 내로 짧은 단기 자금 상품인 단기채 ETF 또 MLF 머니마켓 펀드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뻔뻔하기도 하지만 또 위험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역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간밤에도 고점을 이제 경신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요. 근데 기술주들이 올랐어요. 사실 하루만 가지고선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마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렇게 그 국채 발행을 더 해야 되는데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 수익률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는 이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주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또 그 종목들을 보면은 실적들이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기술주가 반등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뭐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 금리 정책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채권 발행 규모가 늘어나 있다. 그죠? 근데 기술주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주 올라가는데 저기 그 보면은 그 AMD라든지 이런 정도 올라가는 거 보면은 실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체율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카드론, 가계대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거는 사실 금융기관의 뇌관이죠. 금융기관의 뇌관이고, 그리고 가계에도 큰 문제입니다. 빨리 금리를 올려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부실들을 빨리 털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50년짜리 이 주담대 이런 것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친놈들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많아 죽겠는데 50년짜리 해가지고 DSR이라는 이거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삶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모든 것들이 다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뭐가 남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좀 덜 먹더라도 잘못해도 꼭지에 물리지 않는, 그렇게 해야지 길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저기 뭐 자신 있는 분들은 단타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쉬엄쉬엄 가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저도 이제 개강 준비 때문에 바빠요. 또 여기저기 강의 불려서 나온 데도 많고, 그래서 매일매일 방송을 못 올리는 것은 저도 아쉽긴 합니다만은, 큰 틀에서 제시했던 그런 시황들은 크게 이제 빗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